안녕하십니까? 후드와리나의 김영세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그 닭고기 여러분들이 많이 아주 너무 많죠? 근데 그런 걸 취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여기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 오래된 제품이 이만큼 2, 3일이나 또 냉동해서 두세 달 제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온도 내에서 우리가 그 아직 환산은 안 해봤지만은 40도 화씨에서 140도 화씨에서는 박테리아가 무지무지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.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나중에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뭐 여러분들 웬만큼 그 식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,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 제품이 나온 걸 가지고서 다시 재가열해서 먹는 수가 많습니다. 물론 아직 크리스피하게 먹는다 그러면 뭐 에어프라이나 그냥 다시 한번 튀겨서 먹을 수도 있지만, 그냥 뜨뜻하게 해서 먹는다라는 개념이면은 되게 요즘은 뭐 해서 합니까? 전자레인지,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해 먹습니다. 그런데 약간 오래된 제품이라도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하게 되면은,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거는 겉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온도 전이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박테리아나 어떤 미생물들은 그 열에 의해서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지만, 그 열이 들어가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. 되게 수분을 흔들기 때문에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 있는 다른 그 박테리아나 아니면 그 박테리아가 생성해놨던, 좀 오래돼서 생성해놨던 독성들은 가열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필히 알아두셔야 되지 않겠나.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서는 이런 부분은 진짜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은 포장 용기도 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드시고 난 후에 그거를 뭐 3시간 이전에 포장을 해서 어떤 거에 포장을 해서 둬야 될 건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. 이건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, 요즘은 너무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포장합니다. 또 포장재도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, 저는 신선한 제품에서 먹는 거, 바로 조리된 제품에서 먹는 거는 뭐 저는 저도 좋아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은 우리는 그 조금 오래된 제품을 이렇게 어떻게 되면 다시 먹어야 될 때,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됩니다. 첫째, 색상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초기에는 잘 모릅니다. 근데 색상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오래좀 된다 그러면은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? 그 색깔은 약간 녹색에 가까우면서 그린에 가까운 그런 색상으로, 그러니까 회색빛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건 뭐죠?
어느 제품이라도, 어느 식품이라도, 딱 보면 일단 냄새부터 맡아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상했을 경우에는 물론 되게 비호감적인 냄새가 나죠.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암모니아성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생 닭을 했을 때는 암모니아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지만은, 우리가 그거를 양념을 하거나 아니면 메리네이드 다르게 이렇게 숙성시켜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양념이나 숙성한 것이 그 냄새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입니다. 텍스처.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? 그럼 우리가 먹어보겠습니까? 아닙니다.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이 조직은 외부 표면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, 표현에 보면 슬라이미 필름 현상이 일어납니다. 슬라임, 이건 뭐냐면 겉에가 미끈덕 하는 그 부분이 생겨 가지고 필름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조직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은,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드셔본다면 이건 좀 큰일입니다. 만약에 이걸 드셨다,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. 드셨다 하면은 아마 일주일간은 화장실을 다니시냐고 아주 힘드실 겁니다. 물론 약도 드셔야 되겠죠.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로 모험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 치킨을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지 좋을까,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잘 들어 두시길 바랍니다. 우리는 이런 부분은 냉장이 아니라 바로 냉동했다가 어떻게 해동해서 먹느냐,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. 3, 4일이 된, 냉장에서 3, 4일이 된 그 음식은, 치킨은 일단은 용기를 잘 택하고 포장을 잘 택해서 일단은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. 일단 냉동을 시키면은 그래도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? 3 내지 4개월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먹냐? 일단 냉동을 시킨 거를, 냉동을 시킬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게 뭐냐면, 언제 냉동을 시켰다라는 거를 날짜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. 날짜를 정해놔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3, 4개월이 되면은 그거 되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면 이거 참 문제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, 유통기한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라벨링을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얼린 제품을 라벨링을 보고 드실 때는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에다가 하루 정도, 24시간 정도 놔두시게 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자연 해동이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마이크로웨이브, 거기에다가 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해동 프로그램에다 넣고 해동을 시켜서 바로 재가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 닭고기,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이화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,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은 서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
조언 아닌 조언을 드려서 혹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더 좀 개선을 해서 재미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영서였습니다.